제가 볼게요. 내용 교과서 보시고요. 책 보시고 제가 볼게요. 실험이라는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하는 거는 학습적인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에 의한 실험이 있어요. 뭐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연구센터라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실험적인 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약간 이런 내용을 조금 혼동하고 있더라고요. 연구 실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말이 답을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았던 소리야. 그래서 연구 실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습 실험 같은 경우는 중고 실험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 실험 같은 경우는 뭐가 정해져 있냐면요. 이미 첫 번째는요. 공간하고 시간적인 제약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우리 뭐 미사일을 쏴봅시다 아니면 총을 쏴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간하고 시간적인 제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적인 면을 고려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이 조건적인 거 데이터 조건에 제약이 걸려 있겠죠? 이걸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진짜 길이를 5m, 10m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얘는 이미 선행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아셨죠? 답이 나와 있어서 선행된 거니까 우리 한번 이미 이런 게 이런 실험이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연구해 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행된 실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실험 문제가 나왔을 때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너희가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실제 교사가 됐을 때 실험을 했을 때 무슨 무슨 조건 그 다음에 뭐 주의점이 뭐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어떤 조건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점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실험을 할 때 뭐 진자 길이를 저는 3m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 안 되잖아. 왜냐면 이게 천정 높이가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진자 실험을 하는데 저는 진자를 잘 보기 위해서 저는 90도에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진자 실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러면 주기 측정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주기라의 제곱이라는 거는 길이에 이렇게 비례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각도를 90도로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실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버리냐면 실험하고 오기의 문제는 알아두세요. 이미 진행된 그러니까 진행된 실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항을 보고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죠?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뭐를? 주의사항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안 알려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너희들 한번 풀어봐 이게 아니라 알고 너희들이 당장이라도 가르쳤을 때 어떻게 가르칠 건지를 물어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이걸 어떻게 파악해? 이게 아니에요.
이미 공부를 하고 바로 실험을 해도 될 만큼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알아주세요. 이거를 실험 문항을 보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나 처음 봤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고 맞출 수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실험 문항은 주어지지 않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답들이 여러 개 돌더라고요. 실험 문항 같은 경우는. 네,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 데이터 조건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여기서 뭐 실험을 할 때 뭐 초 단위를 계산을 했을 때 움직임을 봅시다. 동영상인데 마이크로초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고. 나노초. 그쵸? 중고등학교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우리 뭐 피코초를 측정해 봅시다.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2, 3초 정도로 뭐를 측정을 해. 자유낙하 2, 3초. 근데 자유낙하 1초에 얼마 떨어진지 아시죠? 1초에 5m 정도 떨어진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학생들하고 하려고 하는데 실험 데이터를 10초를 해놨어. 그러면 학생들이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조건에 어긋난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 무조건 1초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안 알려줘요. 아셨나요? 그래서 실험 문제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평상시에 계산을 좀 해봐야 돼. 얘가 실질적으로 내가 측정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안에 들어오나? 그래서 빨리 계산을 해봐야 돼요. 실험 문제는 일부는 그러니까 전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막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데 실험 같은 경우는 일부는 사전 또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문풀 시 계산을 조금 살짝 해야 됩니다. 계산 살짝 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전에 조금 알고 가요. 대부분. 네, 그래서 조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연구실험 같은 경우는 패스 아셨죠? 연구실험은 답이 없는 거니까 얘는 답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걸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학습실험 같은 게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너희가 당장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을 때 올바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너희 이 문제 풀어봐 이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장 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항 보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셨나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꼭 명심하시고요.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첫 번째는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를 대충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목표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뭐를 해나갈 건지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간단 말이야. 목표 같은 경우.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이나 이론 이거를 적어줍니다. 목표에서는. 네. 중요한 개념 같은 건 다 적어주거든요. 목표 같은 경우 대충 이렇게 보시고 대충 보고 주의사항도 잘 안 보시고 그냥 실험 이렇게 과정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목표도 잘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인. 자, 변인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얘는 첫 번째는 독립변인, 그 다음 종속변인이죠. 자, 독립변인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져요. 얘 같은 경우는 조작하고 통제. 네. 자, 우리는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 이 집합관계란 말이야. 집합관계인데 자, y는 f에 예를 들어서 xz라 해볼까요? 이러면은 x가 영향이 미치는 이 함수가 x가 영향을 미치는지 z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죠. 함수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모르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항상 변수는 하나로 귀결된다. 그래야지 알 수 있잖아. 왜?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면 얘가 x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z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함수 관계로 치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y는 f의 x 관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x가 변할 때 y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게 얘가 조작 변형이고요. 얘가 종속 변형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통제 변형은 z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오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라고 함수 관계로. 네. 그래서 조작 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변할 때 그리고 종속 변인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발상을 버리세요. 아셨죠? 종속 변인이 상수가 올 수 이거 상수함수 있을 수 있잖아. 맞죠? 상수함수 x가 변하더라도 y 안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인 뭐 추가적으로 함수를 그린 거는 제가 뭐 뒷장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자료 변환 그거 할 때. 자, 그 다음에 결과 같은 경우 얘는 이제 데이터 기록하는 거죠. 결과. 자, 얘는 데이터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신뢰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신뢰도 또는 오개념. 신뢰도는 왜 그러냐면 중고등학교 실험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신뢰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정도는 봐주자 이런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연구를 하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 실험은 완벽하게 정립이 된 거야라고 한 거를 답습하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오차가 이렇게 심합니까? 아니면 뭐 이걸 왜 이렇게 이론하고 안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알죠? 이거를 통해서 뭐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쓴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이렇게 실험을 하면 이런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학습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여러분들이 완전히 원밀하고 막 정밀하고 이렇게 하는 실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쌤 왜 이렇게 오차가 심합니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아셨죠? 여러분들이. 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데이터 잘 기록해야 되겠죠? 그 다음 5개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그래서 5개념도 할 거예요.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뒷장으로. 자, 5개념 같은 경우는 제가 나올 때마다 해드릴게요. 얘들 같은 경우는. 해석을 잘못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변화. 대부분 실험 같은 경우는 자료 변화 같은 경우는 경향성을 보려고 하거든요. 경향성.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일부 실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결과만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과정 경향을 보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이게 자료 변환에 이 자료 변환 목적이 없는 실험을 내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열평형이 있어요. 복사평형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과정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오셨죠? 왜냐하면 두 물체가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이 함수 그래프에 관심이 없다고요. 이해가시죠? 네, 여러분들 이 함수 그래프가 어떤 지수 함수인지 뭔지 이거 안 배우잖아. 최종적으로 어느 온도에 T1에 시작해서 T2에 시작해서 고온하고 저온화 물체를 섞었어. 그러면은 얘가 하나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함수 배워? 안 배우죠. 이것 빼고는 거의 대부분 과정을 배워요. 아셨죠? 과정의 목적 포커싱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 같은 경우는 과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과정을 측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측정을 하지만 얘가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을 안 해요. 아셨죠? 얘를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
열평형을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 뭐가 있냐면 이게 그러니까 조작변이라고 온도와 뭐 여기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떤 경향성을 가느냐 이거를 측정을 하지 않죠. 그냥 두 물체가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이걸 측정하는데 이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변수를 x라고 하면 종속변인을 y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경향성을 갖는지 요거를 주목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료 변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항상 알아두세요. 자료 변환의 주의점은 무조건 1차 비례 그래프 또는 상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1차 비례가 1차 비례를 만들어주기 불가능한 게 있겠죠. 상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에너지는 2분의 1의 mv의 제곱이면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이 v고 이쪽이 에너지잖아요. 그럼 2차 그래프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제곱을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또는 여기 루트 씌워버리면 되죠.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1차 그래프로 만들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실험, 연구 실험에서는 이렇게 2차 그래프로 그려주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2차니까 엄청 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2차 이게 제곱에 비례하는지 세제곱에 비례하는지 4제곱에 비례하는지 이렇게 비례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알죠? 그래서 항상 1차 비례 그래프로 그려주는 게 이게 데이터의 기본적인 겁니다.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논문을 쓸 때도 이거를 로그 스케일로 그려주느냐 뭘 그려주느냐 항상 이 비례 그래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데이터 나중에 하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회사 이런 데 갈 일은 없겠죠. 학교를 갈 테니까 회사 같은 데 가면 이거 많이 배워요. 처음에 할 때 추세선이라든지 오차이든지 신뢰도라든지 이런 거 배워요. 왜냐면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이쁘게 안 나와요. 막 산발로 나오거든요. 산발로.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래프 함수를 찾아줘요. 그리고 그걸 1차 그래프로 쫙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거에 오차 신뢰도라든지 이런 걸 해줘요. 예, 그런 게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알고 있잖아. 솔직히 너무 쉽잖아 이거는.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찾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죠. 맞죠? 얼마나 쉬워. 따라오셨나요? 항상 알아두세요. 자료 변화는 무조건 1차 비례로 그려야 됩니다. 1차 비례로 안 그려져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속력하고 운동 에너지. 아 이거 이쁘네. 알고 있네. 나는 2차 그래프 알고 있어. 이렇게 그리면 자료 변화 틀려버립니다. 아셨죠? 따라오셨어요?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라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 여러분들이 은근히 잘못된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F는 MA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고 있냐면 잘못된 자료 변환을 배우고 있는데 그건 자료 변환 아니죠. 약간 그래프를 표현한 건데 질량이 일정할 때 힘하고 가속도는 이렇게 1차 비례로 배우죠. 맞죠? 교과서에 보면. 그런데 힘이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 관계는 반비례로 배워요. 이런 식으로 배우죠. 따라오세요? 근데 실제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측정해가지고 할 때는 데이터 측정은 1뉴턴으로 일정할 때 예를 들어서 M이 이렇게 있어요. M이 뭐 1kg, 뭐 2kg, 3kg 뭐 이렇게 있을 때 A를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하겠죠. 따라오셨네. 그런데 자료 변환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는 왜 나왔냐면 너희가 반비례 그래프를 잘 배우고 있으니 반비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고 나온 거지 데이터 변환을 할 때는 이따구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MA를 곱해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 나오겠죠? 반비례면은 어차피 MA를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상수 이거 다 거의 똑같은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따라오세요. MA를 곱해 갖고 그려주던가, 아니면은 여기 A로 할까요? n분의 1을 그려주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오셨나요? n분의 1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1차 비례하겠지. 왜? 넘어가면 A는 n분의 F니까 상수면 따라서 A는 n분의 1이 비례하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의 역수에 비례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기본입니다. 실험할 때 마찬가지예요.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이 반비례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거는 데이터 변환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보여주는 거야. 데이터를 기록해가지고 그냥 그려주는 거고요. 데이터를 항상 알아두세요. 데이터 변환의 목적은 무조건 1차 그래프 또는 상수 그래프, 종속 변이 세상에 없으면 그렇게 그려주는 게 기본입니다. 알겠죠? 네, 그게 자료 변환의 핵심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케플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우리 보세요. 케플러는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케플러가 이거 그려놨어.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고 파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맞죠? 야, 이거 뭐야, 씨발, 이거. 야, 이거 제곱이야, 뭐야, 이거. 안 된다고. 논문의 기본은 데이터, 그러니까 측정의 기본은 뭐냐면 얘가 이거를 수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그림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도 여러분이 컴퓨터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한 방에 할 수 있죠. 맞죠? 아,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는구나. 한 방에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본입니다. 데이터 표현할 때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료 변환할 때 데이터 기록은 맘대로 해도 돼요. 데이터 기록은 맘대로 해도 되는데 자료 변환 시에는 무조건 1차 그래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변환이 있고 자료 해석이라는 거 뭐냐면 자료 해석은 이거를 바탕으로 경향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료 변환을 1차 그래프로 이렇게 딱 그려주는 게 끝. 그러면은 이제 자료 해석은 거기 한 발 더 가지고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이게 일반적인 경향성을 갖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왜냐면 자료 변환과 아니 뭐요? 자료 변환하고 자료 해석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모든 데이터를 파악하지 않아. 맞죠? 자료 변환하고 자료 해석에 조금 차이를 좀 알려드리면요. 자, 볼게요. 자, 자료 변화는 여러분들이 무슨 데이터를 가지면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뭐 100만 개 측정할 거 아니잖아, 솔직히. 몇 개를 측정하겠죠? 제한된 실험 요건에 몇 개를 측정하겠죠? 자, 얘는 제한된 데이터 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속 변수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측정하잖아. 땡땡땡땡땡 이렇게 측정하죠. 맞죠? 그래서 여기를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경향성을 이렇게 이을 뿐이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자료 변환할 때 제한된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려놔요. 1차로. 그리고 나서 자료 해석에서는 뭐가 들어가 버리냐면 이으려면 뭐가 이있잖아요. 이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배우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외삽하고 내삽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자료 해석, 아니, 여러분들이 무한 데이터를 찍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를 이으려면, 이게 생각해보세요. 케플러가 행성이 9개밖에 없잖아. 예? 수금주밖에. 그런데 모든 행성이 이걸 하려면 싹 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예? 모든 행성 하려면 100만 개가 있든 1000만 개가 있든 다 이거는 주기의 제곱은 장광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경향성을 파악해서 해석으로 넘어갈 때는 자료 변화는 띄엄띄엄 데이터만 그려주는 거고 1차로 그려주는 거고 1차 이렇게 나오게끔 그려주는 거고 해석으로 넘어가면 뭐가 들어가냐면 외삽과 내삽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네, 외삽과 내삽을 포함을 해버리면 연속변수로 쭉 그릴 수 있잖아. 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좀 차이를 아시겠죠? 네, 자료 변화라고 자료 해석의 차이 아시겠죠? 자료 변화는 불연속적인 거고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얘를 외삽과 내삽을 이용해 가지고 연속 변수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경향성,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따라오셨죠? 네, 알아두세요. 그래서 자료 변화는 그러니까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외삽과 내삽을 이용해서 얘의 경향성이 일반화가 되겠죠. 일반화 시키려면은 불연속을 연속으로 넘어가려면 외삽과 내삽이 들어가야 돼요. 네, 이런 거 잘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오셨죠? 네. 그래서 알고 가세라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 이거를 자료 변환이 뭔지, 자료 해석이 뭔지, 일반화가 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 네, 알아주세요.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자료 해석을 조금 더 이제 좀 확장하면 일반화가 되는데 비슷해요. 아셨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가봅시다. 실험 문제 가볼게요. 실제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요. 여러분들이 실험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체자가 돼가지고 이거 해봐 이거예요. 아시죠? 야, 너희 해봐. 너희 하면 어떻게 진행할래? 데이터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학생들한테 우리 이거 해봅시다 하고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프린트문을. 그런데 막 시간 5초로 돼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엉망진창이잖아. 시간 나노초로 돼 있고 쌤이 어떻게 측정해? 우리 마이크로초로 어떻게 나노초로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체자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올바른 실험을 이끌어줄 수 있을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이거 실험 데이터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봐야겠다 이게 아니라고. 아셨죠?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 골 때려져 버려요. 왜냐하면 실험 문제 같은 게 여기 답이 없어요. 아셨나요? 답이 없어. 여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자,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역학실험. 역학실험은 통합과학 실험인 거예요. 첫 번째는 중력장애, 물체,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랑 준비물 이런 것도 다 알아두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2차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실현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뭘 해야 되냐면, 자, 얘들 같은 경우를 할 때 실험은 데이터 실험이란 말이야. 데이터. 그러면 신뢰도라든지 여러분들이 측정 가능한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요. 이 측정 단위 있죠. 얼마 간격으로 측정할지. 단위 간격. 이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 좀 보시면은, 자 보세요. 실험 결과 데이터에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한 후 0.1초마다 라고 그랬죠? 0.1초마다. 이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자료 변환 전에 데이터 측정이 있단 말이야. 자료 변환해서 X축이 무슨 간격으로, 왜냐면 여러분 연속 변수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불연속 변수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간격으로 둬야 될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되잖아. 맞죠? 그래야지 자료 해석으로 넘어가서 일반화된 연속 변수를 이게 확장할 거 아니야. 내삽과 예삽에 의해서.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맞죠? 간격을 주어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을 해서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교과서 실험은 다 계산을 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더라고. 0.1초가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따라오셨어요? 0.1초가. 네. 그래서 그리고 0.1초 얘 간격이, 여기서 문제는 0.1초 간격이죠. 그죠? 그러면 이 간격이 뭐를 나타내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 센티미터로 측정할 거냐 밀리미터로 측정할 거냐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 우리 이거 실험할 때 모눈종이 판 이렇게 되잖아. 모눈종이 판. 그쵸? 그러면 모눈종이 학생들한테 사오라 했는데 간격이 10cm야. 그러면 여러분들 애매하잖아. 맞죠? 간격이. 아니 모눈종이니까 깨끗해. 간격이 없어. 그럼 어떻게 측정할 거야? 근데 간격이 밀리미터일지 센티미터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왜냐면 오차 데이터 신뢰도 측면에서, 아니면 모눈종이가 마이크로미터까지 막 측정이 돼 있어. 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괜히 비싸기만 하지. 그래서 얘는 어떤 제기를 해야 되냐면, 이 간격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눈종이 시간 간격이 공간 간격을 제약을 시켜줘요. 맞죠? 따라오셨어요? 네. 모눈종이 간격이, 왜냐하면 역학실험은 운동은 시간과 공간상에서 운동하기 때문에요. 따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0.1초를 왜 했냐? 0.1초 잘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측정하려면 최소한 3-4번은 측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얘를 여기 이제 보시면은 0.1, 0.2, 0.3, 0.4 이렇게 0.5 있죠? 자, 0.5초 동안에 많아야지 0.5초잖아. 얘들. 그럼 생각해 보세요. H. 자, 자유낙하로 생각해 볼까요? 자유낙하.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얘가 최소한 2m 내에 있어야 돼. 고등학교 실험실 같은 경우는. 맞죠? 우리가 우리 시그니에 100층에서 떨어뜨려 봅시다.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나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H라는 건 2분의 1에 GT의 제곱이니까, 자 2분의 1에다가 10에다가, 자 이거는 2분의 1 하면 4분의 1이죠.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8분의 1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25m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이 안에 들어온다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2번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몇 번 내야 돼? 한 4-5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4-5번 정도는. 그래야지 경향성을 파악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1m, 여러분들 칠판 이 사이즈 있잖아. 여기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간격과 공간 눈금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있더라고. 왜 0.1초입니까? 물어보니까 교과서에 쓰여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교과서에서 지워버린다고. 문제를 낼 때는. 아셨나요? 공간과 여러분들이 쌤 왜 0.1초를 취합니까? 전 0.1초 싫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때문에 해야 되라고 답을 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과서를 하니까 0.1초마다 이렇게 하니까 모눈종이 한 칸 5cm구나 이렇게 하는데, 왜 모눈종이가 5cm지? 왜 0.1초지? 이거를 모르더라고. 실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할 수 있을 수준까지 해야 돼요. 아셨죠? 그냥 쓱 읽고 이거 너무 쉽지, 이거 누가 이거 못 풀어? 이렇게 수평으로 던지고 자유낙하 개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실험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게 많은 게 껴있어요. 그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0.5초 동안 측정하려니까 요만큼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모눈종이를 3m 필요 없다고. 1.25m까지만 있으면 된다고. 넉넉하게 한 1.3m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왜냐하면 중력가속도가 10m는 안 넘을 거 아니야. 물론 오차까지 감안해가지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모눈종이 한 칸은 왜 그러냐? 모눈종이 한 칸. 왜냐하면 0.1초 간격이잖아. 0.1초. 그렇죠? 그러면 가장 적게 떨어질 때, 예? 뭐 그걸 보시면, 자, h라는 건 2분의 1에 gt의 제곱. 0.1초로 볼까요? 0.1초. 자, 10. 얘는 100분의 1이죠.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 요렇게 나누면은 20분의 1이에요. 이게. 그렇죠? 20분의 1. 네. 그러면 20분의 1이 뭐냐면 얘가 20분의 1m니까 얘가 5cm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처음에 떨어뜨릴 때 얘가 가장 적게 떨어지잖아. 그래서 모눈종이 한 칸은 5cm 또는 뭐 1cm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보다 모눈종이는 얘는 간격이 작아야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몽격이 1cm, 미리까지는 크게 필요 없어요. 얘는 오차는 측정 단위의 10분의 1까지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0.1초에 떨어진 거리는 5cm다. 이거를 유효수자 고려해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거를 좀 짜임새 있게 해보시면 돼. 내가 이게 어느 정도는 알려드릴 텐데 나중에 뭐 실험 문제 같은 경우는 중등 실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실험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대부분 해드릴 거예요. 대부분. 알겠죠? 대부분 해드릴 거예요. 중등 실험은 안 해요. 중등 실험 안 합니다. 아시죠? 네, 고등학교 실험만 할 거예요. 대부분. 알아주세요. 따라오셨나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차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공을 만들 수 없잖아. 네, 진공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마찰 때문에 발생을 하죠. 네, 이 실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이 수평으로 이렇게 던지고 얘는 이렇게 자유낙하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포물선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성력에 이 영향을 안 미친다. 자유낙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가 수평으로 던진다는 보장을 확답이 있어야 되잖아. 보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Y축 속력이 없어야 돼요. Y축 속력이 존재해버리면 영향을 미쳐버리겠죠. 왜? 우리는 포물선 할 때 알거든.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 그렇죠? 네, 알아두시고요. 왜냐면 아니 이거 수식을 안 적을게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항상 요거 통제 변인 같은 경우. 얘 통제 변이는 뭔지 아시겠죠? Y축, X축 속도밖에 없어야 한다고. Y축 속도가 있어버리면 이제 영향을 미쳐버려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결과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자유낙하는 쇄구술 A 이렇게 있죠. 네, 요거는 이제 데이터는 제가 이 표현을 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싹 가려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 조금 계산을 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눈종이 값이 왜 5cm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5cm보다 작아야 돼. 모눈종이를 10cm면은 뭐가 잘못된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예? 10cm를 줬어. 그런데 줄을 딱 끊어놓고 이게 잘못된 이유를 적으시오. 이렇게 하면 모르면 안 된다고 아셨죠? 예, 미리 계산을, 그러니까 아주 살짝 계산이 필요해요. 실험 문제 같은 경우는 복잡한 게 아니야. 물리는 엄청나게 막 계산 지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데, 실험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살짝 계산. 여러분들이 아주 심플한 계산이 조금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전에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수평방으로 던진 구슬 같은 경우는 뭐 수평 이동거리. 그리고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모눈종이를 정사각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던지는 속도 같은 것도 제약 조건이 걸려요. 맞죠? 아니 이거 1초에 100m 쏠 수 없잖아. 그렇죠? 벽에 부딪힌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것도 제약 조건이 필요해요. 얘도. 따라오셨죠? 그런 걸 다 계산을 해갖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알아주시고. 그래서 모눈종이의 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눈종이 크기를 조그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간격이 줄 수밖에 없어요. 네, 4번 하려면. 근데 나는 0.1초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동영상 프로그램 같은 거 해가지고 하면은 20분의 1초,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왜냐면 초당 30장 뭐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0.1초 이거는 초당 10프레임이죠. 예. 1초에 10번 찍을 수 있고 그러면 더 줄일 수 있단 말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초고속 카메라는 더 찍을 수 있고 뭐 1000분의 1초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실험에서 초고속 카메라를 사용 못 하잖아. 너무 비싸니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해버리니까. 그래서 0.1초 간격으로 하면은 얘의 제약 조건이 걸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는 모는 종이가 50cm밖에 없어. 아니면 1m 내외야. 그러면 측정 회차 있죠. 그러니까 0.1, 0.2, 0.4 최소한 4번 정도는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경향선 2번 해갖고는 안 돼요. 아셨죠? 최소한 4, 5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 5번 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5번 한다고 치면은 이게 모는 종이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 간격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오셨죠? 근데 간격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핸드폰 같은 경우 핸드폰이 프레임이 1초에 한 30 몇 번 찍을 겁니다. 30번까지 찍을 수 있어요. 딱 누르면 따라락 찍어주고요. 네,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따라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신뢰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종속 변이라고 통제 변이는 아시겠죠? 여기서 좀 해드릴까요? 자, 목표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여기서는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 던진 물체는 동시에 도달하죠. 동시에 바닥에 도달. 이게 목표예요.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조작 변인. 자 조작 변인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 속도겠죠. 하나는 정지해 있고 하나는 변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제 변이는 변이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생각 안 나버릴 수 있어요. 통제 변이는 뭐냐면요. 초기 연직 방향 속도입니다. 둘 다 연직 방향 속도가 빵이에요. 초기에. 그렇죠? 그 Y축만 보면. 네. 그 다음에 그 종속 변인 같은 경우는 낙하 시간이 되겠지. 네.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실험 데이터 이거 찍어보면 어떻게 되면 둘 다 어떻게 돼요? Y축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시간마다 떨어지는 위치가 다 동일하겠죠. 얘들 같은 경우 파악을 하면. 그래서, 얘들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데이터 찍고, 그 다음에 자료 변환하고, 자료 해석을 했을 때, 내사까지 이제, 내사 매사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따라오셨나요? 이거 할 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신뢰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다 분석을 해보라고. 얘들 같은 경우는 왜 0.1초지?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그냥 받아들이자고. 아이고 이거구나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던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위라든지 특정 데이터라든지 이걸 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조금 시야가 깨어지거든요. 네, 물어볼 때 맞잖아. 쌤 왜 1kg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1kg, 야 1톤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네, 따라오셨나요? 네, 가속도를 할 때 봐봐,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가속도를 할 때 0.0001m/s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거야? 맞죠? 네. 그래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어떤 거를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실험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0.1초 간격으로 했을 때 사고 구간 했을 때 몽종이가 얼마나 사이즈가 나와야 되는지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측정 단위로 이렇게 제약 조건이 걸리는 거고요. 5구간 할 때는 그러면 모는종이를 내가 얼마의 사이즈를 준비해 생각해 보세요. 5구간 해갖고 나눠줬어. 모는종이 나는 1m가 좋아요 하고 선생이 다 1m 나눠줬는데 쌤 이거 벗어나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개망하잖아. 야 그러면은 4구간만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할 때 그렇게 해도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 실패한 실험이 돼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조건이 걸리는 여러분들이 안내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해줘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알아주세요. 그리고 꼭 그거 알아두세요. 눈금 같은 경우는 이거 오차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요. 눈금. 왜냐하면 얘들 같은 경우가 몇 센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일지 측정 단위에 10분의 1까지 측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오차를 어느 정도 감안할지 이걸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따라오셨죠? 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차 줄이는 방법 생각해 볼게요. 여기 오차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차 줄이는 방법. 에? 글씨를 진공으로 만들어요? 그거 안 되죠. 불가능하죠. 학생들 다 죽어버리니까. 진공관에서 실험한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려워요. 왜? 진공관을 키우기 어렵다고. 수평으로 던져야 되니까. 그럼 값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차를 줄이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왜 쇠구슬을 사용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그 스티로폼 사용해 봅시다. 하늘 떨어지죠. 안 된다고. 아셨나요?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 부력, 영향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쇠구슬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셨죠? 작은 쇠구슬 사용하는 거는 뭐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부력과 저항력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쇠구슬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네. 맞잖아. 자연학과 실험하는데 이거 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거 물어봐 버린다고. 예? 이거를 쇠구슬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튼튼해서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아셨죠? 쇠구슬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좀 끊어가겠습니다.